지금 내가 보고 있는 CCTV를 감시망을 두기 위해서 수위를 두거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 때 모두를 감시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CTV가 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물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그거 말고 어떤 인터넷망이 그 어떤 CCTV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어떤 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기기 이제 등록해 가지고 가입자가 10명, 20명, 100명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1대1대 다자간 통신, 일단 수많은 사람으로 해서 방송 서비스를 한다. 유튜브 방식으로 하루에 20개씩 틀어주면 시간 정해서 그게 방송이다. 그것을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폰 번호 자체를 앞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데스크탑도 그렇게 동일하게 데스크탑 번호를 보유한다면 그 번호를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현재 있는 내가 CCTV를 수많은 사람 이렇게 나만 이렇게 보통 홈캠 같은 데에서는 나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가입자를 늘려가지고 100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이 수혜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들이 수혜가 되는 거. 나는 안 보더라도 그들은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 항상 연결돼 있거나 자체 통신망이거나 이게 가능한데요. CCTV에다가 어떤 중폭 장치, 수많은 사람이 접속해도 되는 와이파이 같은 중폭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무선 둘 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 CCTV를 인터넷망이나 전 자체 통신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CCTV나 스마트폰에다 자체 증폭 장치를 달아서 와이파이처럼 공유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데스크탑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증폭 장치라 하면 뭐 이렇게 워키토키 무전기 같은 경우 어떤 스마트폰 이런 것은 증폭 장치를 하면 서로 송수신 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무선망을 제가 구축을 이동통신망처럼 구축할 수 있다 그랬죠.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도 뚜렷하고 군에서 드론 조종한다든 군의 무선 통신 체계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제 LIG 넥슨 이렇게 군의 통신 체계 이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마음대로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섞어 놓으면 이 방식은 바로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주한미 대사가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 YTN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플라스틱 창 배상물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겹벽 시스템, 뭐 이렇게 냉난방 해주는 거,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행기 좌우의 프로펠러를 틀리게 회전수를 연료를 틀리게 주는 거겠죠. 회전수를 줘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하는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올라가는 이게 변속기 없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연료량을 통제해서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량을 적게 줬는데 비행기 프로펠러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 배도 있죠 프로펠러. 또 자동차 회전축이 많이 돌아가죠. 연료량만큼 자동차 회전축의 수를 잘 결정할 수 있고 또 비행체 프로펠러 수를 결정하거나 연료량만큼 선풍기의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변속기 없이 갈 수 있다 라고 했죠. 연료량을 어떤 방식이든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조향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기아차에 쓰고 있는 것도 현대기아차도 제 광고 이렇게 내셨어요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도 이렇게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아도 그렇고 저기 뭐죠 카이가 아니라 저기 한화 A사례에다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레이더 도매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 레이더 소자를 많이 촘촘히 넣기 위해서 소자리도 많이 넣고 전력도 강중약으로 소자마다 둬서 그 목적별로 팀별로 묶어서 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고 이 방식은 전자전할 때나 통신할 때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한 레이더 목통시키거나 상대방 전투기 목통시키거나 지상무기 다 기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통을 과전압을 걸어서 먹통을 시켜버리거나 또는 살상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출력만 좋다면.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전파 무기는 거리가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레이저 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가 돼요. 멀리서 미사일 요격할 수, 미사일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레이더 먹통시키 그 미사일을 향하여서 상대방 영공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전파로 먹통시켜 버릴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저 어떤 그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이동 통신이 가능하다는데요. 신호도 멀리 가고 송수신 구조가 깨끗하고 뚜렷하다. 또는 거기다가 중폭 장치를 단다. 그러니까 중폭 장치를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출력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무선 통신 기기가 그를 통해서 중계해서 멀리 간다는 거죠. 군에서 할 때는 막 드론 같은 거 띄우거나 차량 띄우거나 또는 정찰 뭐 교태 뭐 어떤 전폭기 뭐 기타 수송기나 이런 위성을 대신 위성이 떨어졌을 때 이걸 올려가지고 신호를 중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전병 과거에처럼 무전병이 메고 다니면서 좀 더 출력이 많이 나오겠죠. 멀리 송수신. 그러면 거기다가 일반 스마트폰 군의 통신 체계를 묶어 놓으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계가 되면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 또는 데스크탑 자체에다 중폭기를 두면 어떠냐라는 거죠. 태블릿 PC, 노트북, TV의 자체 안에 중폭기를 넣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와이파이처럼 유선 방식, 무선 방식이 있겠죠. TV는 집에 유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데스크탑 같은 거는 그거를 많은 사람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공유를 해서 그 화면을 같이 보거나 TV 하나의 채널 TV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각각 채널을 틀리게 해서 보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어. 우리는 유튜브 접속을 해도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이 각각 다른 동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계 장치를 안에서 와이파이처럼 공유 장치를 달아놓으면 신호를 각각 틀리게 해서 가입자가 같은 사무실에다 그럼 하나의 TV를 가지고 10사람이 보고 다 각각 틀린 채널을 보거나 또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선택하듯이 동영상을 선택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틀어지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요. TV에서도 케이블 TV에서도 지난 동영상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그렇게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TV, 또는 이런 유선 전화에도 중폭 장치를 둬서 또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유무선 와이파이처럼 공유 방식을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중계를 한다면 서울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자체나 가입자가 원하면 집안에 중폭 장치를 주거나 차량 이렇게 건물에다가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만 구축비용이 별로 안 들면서도 통신을 서울시 같은 거는 금방 통신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거기다 쇼핑몰을 광고를 넣어서 그걸 사용하게 한다든지 슈퍼마켓 배달을 한다든지 퀵 서비스, 택배,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온갖 종류의 이런 서비스를 넣어서 그걸 통해 사업을 벌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의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망구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사업 구조를 군에서 하지 마세요. 군이든 어디든 이동통신과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구조가 기존의 모든 이동통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는 한 몇 킬로미터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호가 뚜렷하지 않죠. 그러나 제 방식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요. 군에서 드론 조정하거나 이럴 때는 남이 조절한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어요. 1시간마다 30분마다 즉시로 여기다 암호를 걸어가지고 암호를 모르면 서로 통수신이 안 되도록 하는 체계 또는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서로 지금 중국에서 홈캠 보시잖아요. 이게 비밀번호가 있어도 그죠? 홈캠 영상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서로 암호체계 내 스마트폰이다 등록된 이 기기가 그러면 이게 홈캠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중계가 되더라도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이렇게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오더라도 서로 암호 체계가 10단계고 복잡하더라도 자동으로 풀어주는 전용 단말기 제도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낫죠, 보안이.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메일에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또 내 사진, 동영상이 이렇게 있는 스마트폰 또는 문서가 있는 데서 각 파일 하나마다 비밀을 걸어놓거나
비밀번호, 암호를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함부로 내거 열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군에서는 과거 이동통신에서 두 개 같은 전파를 묶어서 보낸 적은 있으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두 개 같은, 세 개 같은, 네 개 같은 어디 이렇게 묶어서 쏘면 산자 보목되듯이 발이 부러졌을 때 보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간다. 각각의 전파에는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암호 체계가 먼저 맞아야지 송수신이 가능한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암호를 모르면 송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수신을 받지 암호 체계를 먼저 암구어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암호 체계를 숫자 방식도 되겠지만 언어로서 그냥 해서 오늘의 암구어 이렇게 드론을 내가 조정을 할 때 내가 음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렇게 드론이 딱 그래 열려라 참깨를 딱 열어서 통수시는다. 언어 방식도 가능하고 동작 방식 이렇게 해야만 그 동작을 인식을 해야만 그걸 한다. 조건이 이거를 하루에 이제 수시로 바꿔놓으면 이걸 좀 힘들겠죠. 이렇게 동작을 그날 암구어가 있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꿀 수 있거나 비상시에는 전부 다 이걸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동기가 암호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송수신 하는 거. 이거 없으니까 송수신 안 돼. 무응답 이렇게 되거나 현관문 비디오도 현관 우리가 출입할 때 디지털 키에도 열려라 참깨 음성으로 하고 나서 비밀로 눌러야만 한 음성은 매일마다 암구어가 바뀔 수 있다. 또는 회사 출입할 때는 보안이 좀 이렇게 군 같은 데 보안이 중요한 데가 그리 가거나 동작 이렇게 해야만 오늘의 암구어는 이건데 이렇게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외부 사람 들어오기엔 상당히 좀 까다롭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거 되게 싸게 보안을 만들 수 있어요. 홍채 인식 이러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싸게 음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세가 될 테니까 TV를 킬 때, 컴퓨터를 필 때, 스마트폰 킬 때도 이렇게 음성 인식 방식에 이렇게 키를 둬가지고 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음성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TV, 태블릿 PC, 노트북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